자, 그 다음에 다음 봅시다. 진화는 이제 광고 패러다임이죠. 네, 진화는 광고 패러다임인데, 자, 앞에 거 8쪽 됐고, 이제 9쪽. 자, 광고 패러다임이 ATL 마케팅과 BTL 마케팅에서 어떻다? TTL 마케팅으로 발전했다. 저게 뭐냐? TTL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ATL은 above the line의 약자고, 그지? BTL은 below the line의 약자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TTL은 뭡니까? 양쪽으로 다 예, 이용하는 거. 그래서 above the line, 그지? ATL은 뭡니까? 뭐 단순하게 TV, 라디오 각각 뭐 이렇게 인터넷 이용하는 거고, below the line은 뭡니까? 직접 고객하고 대면 접촉해가지고 전달하는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직접 만나서 세일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고,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갖다 다 활용하는 게 뭐냐면은 TTL입니다. 그지? TTL. 그지? 자, 됐죠?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자, ATL, 그지? 보면은 4대 매체, TV, 라디오,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유미디어, 케이블 TV, 인터넷, 이런 거 활용하는 거. 그지? 이건 대부분 뭡니까? 불특정 다수. 상당히 매스 마케팅이지, 그지? 대량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대수에게 비대면으로 일방적으로 메시지 전달하거든요. 그래서 비차별적 마케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소비자들과 어떤 접촉점이 없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합니다. 그지? 비용 대비 효과가 부족하다.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얘가 1보다 작아, 그지? 자, 그런 거고. 장점은 어떻습니까?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그냥 뿌린단 말이야. 대량으로 정보 제공하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는 높일 수가 있다, 그지? 막대한 어떤 광고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1990년대, 그때, 그지? 예, 언저리에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이지, 그지? 여전히 이런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는 데가 아직 있죠, 그지? 자, 그 다음에 BTL. 예, BTL. 자, 고객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마케팅이죠. 그래서 뭐 매장에 전시하는 거, 이벤트 행사, 세일즈 프로모션, 쿠폰, 그 다음에 스폰서, 뭐 PPL, DM, UCC, DM 이런 거 있죠. 그지? 그럼 매스미디어를 활용 안 하고 고객들하고 지금 만나는 게 장땡이라는 거 하는 거지, 그지? 고객들과 만나는 게 최고야. 맞지, 사실은. 이것도 비용 많이 듭니다, 그지? 그래서 뭐 타겟팅 마케팅, 뭐 집중적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PPL,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그지?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영화 보면은 제품 올려놓고 노골적으로 광고하잖아, 그지? 특히 뭐 TVN 같은 게 보면 그렇잖아, 그지? 제품을 갖다가 딱 얹어 놓는 거잖아. 위치시켜 놓는 거잖아. 간접 광고죠. PPL. 그 다음에 DM. 메일 보내는 거. 목표 고객에게 우편 발송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UCC. 잘 알죠, 그지? 예, 크리에이티브, 그지? 자사 제품에 관심 있는 고객들이 직접 제작한 뭡니까? 고객들이 직접 제작한 제작물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TM. 텔레마케팅, 그지? 전화를 사용해서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마케팅이 된 거죠. 이 마케팅은 사실은 내가 봤을 때 한 1996년대부터 이 텔레마케팅이 상당히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고 벌써 30년 전부터, 그지? 장점은 저렴한 비용, 그지? 양방향으로 접촉 가능하지. 고객의 어떤 참여 기회가 많겠죠. 이벤트 같은 거, 그지? 그다음에 고객의 반응을 갖다가 유도해가지고, 그지? 고객 세분화와 효과 측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분화 가능하잖아, 그지? 이런 이벤트 할 테니까 모이세요,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좋으니까 제작 한번 해서 우리한테 제공 한번 해보십시오. UCC 이런 거, 그지? 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단점. 소규모로 진행돼 가지고 파급력이 크지 않고 장기간 추진대에 효과가 납니다. 그지? 지속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 딱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이벤트를 갖다가 해마다 해준다든지, 그지? 뭐 추석, 명절, 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우리 학교 뒤쪽에 보니까는 메가마트가 지금 보니까는 문 닫는다 하는데, 그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90% 세일 뭐 이렇게 하더라고. 메가마트 문 닫는다고. 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지? 자, 됐습니다. TTL 양쪽 방향으로 다 하는 거잖아, 그지? ATL과 BTL을 갖다가 융합한 마케팅. ATL, BTL 장점을 모두 활용하지. 통합적으로 마케팅하죠. 효과가 매우 높다, 그지?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사진, 경험담, 그지? 파워 블로거들이 게재하게끔 하죠, 그지?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고 캡처 사진 올리고, 그지? 예. 자, 그래서 이 통합적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통합적 마케팅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고요. 예. 예, 대중매체를 적절히 하려고 하는 방식은 ATL 방식, 그지? 여기다가 어떻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확대해가지고, 그지? BTL 방식하고 합친 거지. 미싱인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지, 그지? 예. 두 가지 다 활용한 거다. 이런 것들이 대세죠. 근데 이거보다 이제 더 입체적인 어떤 방식들도 많죠, 그지? 가상현실에서 만들어가지고, 메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지? O2O, O4O, 우리 앞에서 다 봤잖아, 그지? 네, 그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한 게 어찌 보면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마케팅이다. 예. 자, 봅시다.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모형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모형이고, 자, 먼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업이 자사 제품의 정보를 구매자,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지? 알리고, 그죠? 여러분 알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인폼하고, 그지? 그 다음에 상기시키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 됐고. 자, 먼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모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시 모형이 하나 있고 미시 모형이 있는데, 여기서는 거시 모형입니다. 거시 모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표준화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말하고, 특히 촉진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지? 예.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 이런 경로, 그지? 플로우 차트, 이걸 정밀 분석할 필요가 있죠. 그지? 자,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발신자 기업이지. 그지? 기업과 그 정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소비자, 수신자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 사이에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만약 기업에서 어떤 시장을 개척하는데 어떤 시장, 집단, 그지? 타겟 집단 자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면 상당히 추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이 뭐 낭만적인 거 좋아하고 감성적인 거 좋아하고, 그지? 예, 눈물이 많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분위기가 사로잡히고 뭐 그런 시장이 상당히 크다 하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질적인 내용이잖아. 내용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갖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손에 잡히는, 그지? 양적 자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보호화를 시켜주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내용들 갖다가 손에 잡히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객관적인 양적 자료를 바꿔주는 것 갖다가 인코딩이라 그러고,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뭡니까? 광고 대행사에 맡기죠. 만약에 광고 대행사가 아니고 자체 기업 내부에 광고 팀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광고 대행사 맡기면 메시지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카피를 만들어내죠. 광고 문구를 만들어내죠, 그지? 예. 또는 크리에이티브, 그지? 영상물을 만들어내든지. 자, 이런 문구를 만들어내면, 자, 영상물 그 다음에 어떤 걸 쓸지 결정하죠, 그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결정합니다. 그지? 인터넷을 할 건지, TV로 할 건지, 그럼 영화에다가 어떤 장면을 만들어서 할 건지, 그지? 만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뭐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그 영상물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생길 수 있잖아, 그지? 그런 게 뭐냐면 어떤 잡음이죠, 잡음. 해석의 에러가 생길 수 있는데, 자, 미디어를 만들어가지고, 딱 보니까 A라는 사람, A부터 해가지고 Z까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어떤 이해관계가 얽힌단 말이야. 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뭡니까? 일종의 해석 에러 내지는 노이즈가 될 수가 있고, 소비자한테 다행히도 어떻습니까? 이 발신자가 의도한 것이 그대로 전달된다면은 뭐 잡음 없이 잘 전달되지만 반드시 소비자에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력에 따라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리 해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잡음들을 갖다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뭐 어떻습니까? 거시모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반응해가지고 결국은 피드백 되죠, 그지? 피드백 되면 이것이 좋은 모형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길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쉽게 생각한 거지. 기업이 여러 가지 시장을 갖다가 중에서 하나의 타겟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 시장을 갖다가 시장에 맞는 적합한 광고를 갖다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절차들, 그지?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갖다가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런 과정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분들 짜증날 텐데, 그지? 자, 봅시다. 첫 번째, 단계별로 한번 봅시다. 이거는 첫 번째 카피와 크리에이티브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부호와 인코딩 나왔잖아, 그지?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메시지라는 함축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을 말하고, 카피는 당연히 뭡니까? 광고의 언어적인 부분이죠, 그지? 말하려고 하는 거, 그지? 코딩화된 메시지 문화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카피라이터는 메시지 문화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하지, 그지?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는 잘 알 건데, 그지?
메시지 문안을 시각적으로 전환시킨 광고안, 그지?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은 이제 크리에이터라 그러잖아. 그래서 광고의 비언어적인 부분, 그지? 예, 말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기법이라든지, 그지? 그래서 뭐 그림으로 할지, 색상으로 할지, 음악으로 할지, 그지? 광고 모델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아까 말했던 해석 에러는 뭡니까? 수신자의 해석 에러죠. 그래서 제작자가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를 수신자한테 전달하면 수신자가 자기 나름대로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반응하는 거고, 그지? 자기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발신자가 전달하는 거하고 수신자들이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해석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다? 예,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그게 뭐 선택적 주의, 선택적 왜곡, 선택적 유리라고 하는데, 선택적 주의는 알다시피 수신자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그 다음에 왜곡은 뭡니까? 예,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지는 뭡니까? 메시지 중에서 자기한테 각인됐던 거 있잖아. 익숙하거나 인상 깊었던 것만 기억하는 현상입니다. 상당히 편하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 때문에 확대 해석한다든지, 그지? 뭐 침소 홍대를 한다든지, 이게 많죠, 그지? 구조적인 어떤 모순을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많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잡음. 자, TV 광고. 마케팅 잡음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러냐?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많죠. 그지? 우리 보면은 TV 광고에 보면 뒤에 뭐 배경들이 다양하잖아. 그지? 예, 그런 것 때문에 오해한다면 이게 보니까 커피 광고인지, 그지? 안 그러면 이 뭐 휴지 광고인지, 그지? 안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커피 잔 광고인지 알 수가 없다. 그지? 시계 광고인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배경 때문에 헷갈리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케팅 잡음의 종류도 봅시다. 외적 잡음, 내적 잡음, 그 다음에 경쟁 잡음으로 나눠지거든. 자, 좀 내릴게요. 화면이 좀 잘려가지고. 그래서 내 외적 잡음은 알다시피 주변 소음, 그다음에 타인과의 대화, 그다음에 전달 매체가 불량하다든지, 그지? 외부적 방해 요소. 그다음에 내적 잡음은 이 광고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수신자가 피로하다든지, 그지? 예, 긴장했다든지, 그지? 이런 수신자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떤 육체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잘 안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쟁 잡음. 경쟁사가 자기하고 비슷한 제품 만들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거 있잖아. 이런 거. 경쟁 잡음이라 그러고요. 자, 그 다음 피드백은 알겠죠, 그지? 예, 광고를 들은 소비자, 수신자가 반응하는 거잖아, 그지? 제대로 이해됐다면 매출돼 가지고, 그지? 매출이 올라갈 거고, 그지? 효과적으로 전달됐다면. 자, 그래서 이거 알아내는 방법이 뭡니까? 광고 효과를 분석해 보는 거잖아. 설문조사 해 보는 거고, 그지? 인터넷 댓글을 보는 거, 그지? 자, 이걸 통해서 광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고, 피드백 이후 절차는 뭡니까? 예, 이런 피드백 방법을 통해서 수입된 정보들을 어떻게 가지고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죠, 그지? 그래서 이 피드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 예, 좋은 광고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